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와 정상위 주관의 34대 선관위원회 이현진 위원장은 20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26일 정상위 주관의 선거 업무를 한인회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 민승기 회장과 의견을 나눴지만 끝내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석주 위원장은 이날 민승기 회장에게 한인회장 집무실이 아닌 바로 옆방을 정상위 주관의 선거 관련 일을 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민승기 회장은 현재 뉴욕 한인회 관련된 일은 법정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위 선거 업무를 한인회관에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관위를 구성해서 이제 선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4월 26일 진행하는데 그 과정 동안에 우리가 요 옆에 사무실 좀 쓰자고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좀 협조를 구하려고 그러고 왔어요. 또 여기 또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이 일하기도 불편하고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장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변종덕 전 회장은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한인회관 사무실을 쓰도록 돼 있는데 왜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관에 보면은 전직 회장단이 뉴욕 한인회 내에 사무실을 쓰게 돼 있다고. 그 정관에 돼 있잖아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쫓아내? 이현진 선관위원장은 한 역대 회장이 모신문에 기재한 칼럼을 제시하며 두 회장 탄생은 기정사실이다. 어차피 회장 2명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동포들의 전당인 회관을 서로 나눠 쓰다. 추후 법원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을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동포 전체의 건물인 만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했다고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차피 두 회장 시대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두 회장 시대가 그건 우선 간에 이 외적으로 볼 적에는 두 회장이 탄생한다고 하는 게 결정적인 사실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적으로 서로 우리가 이걸 회장님이 양해하셔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원 판결이 나서 그 대신에 넌 아니다 하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공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민이 알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 민승기 회장은 29일 열리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결과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업무를 위해 한인회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상위와 민 회장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날, 정상위 측 입장과 정상위 주관의 선관위 측 입장, 민승기 회장의 입장을 각각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네, 오늘 한인회관에 방문한 것은 선관위원과 함께 여기 그 한인회관에서 일부분 우리가 사용 권한이 있어요. 그 업무를 좀 보고 또 이번 선거에 대한 것을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그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분들은 우리를 인정을 안 하겠지만 우리도 이분들을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인정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제 두 후보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민 후보와 김 후보 사이의 일이니까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겠죠. 그리고 그 법이라는 건 꼭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표 상소로 사용하려고 한인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누구나 50만인 누구나 한인회를 방문할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와서 우리 간부들이 전직 회장님들이 사무실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와서 보니까 변호사를 대동하고 변호사를 부르고 안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네, 이번에 34대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그동안의 전직 회장들께서 만들어 놓은 회칙에 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직 회장단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전지회장단이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 한인사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라. 그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한인사회가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네, 29일 날 법원 판결은 제가 거기에 결정에 수용할 것입니다. 네. 한편 이날 정상위 주간의 34대 선관위는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로 투표 절차 없이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위 주간의 제34대 선관위는 20일 플러싱 선관위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당초 밝힌 투표를 생략하고 대신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판단에 후보자의 당락을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선관위 측은 이날 당초 계획했었던 김민선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가 뉴욕 한인회 해칙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에서의 이의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해 논의를 했고 동포들의 직접 참여도 중요하지만 굳이 문제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는데 선관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위에서 선관위의 의견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회칙을 검토해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선거에 대한 판단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위는 선거일인 4월 26일에 회의를 소집해 역대 회장단 협의회 결정 사항을 발표하며 김민선 후보의 당선이 결정될 경우 선관위는 같은 자리에서 김민선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수 한인 자본으로 출범한 노아은행이 월스트리트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20일 노아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은행인 샌들러 오닐사를 주관사로 선정해 두 개의 투자기관으로부터 펀드 1,158만 5천 달러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에 따르면 미동부 지역 한인은행이 월스트리트의 자본시장에서 자본금을 조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은행은 이날 특히 지난해 10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펜실베니아주 은행국의 행정 제재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 기관 투자가 펀드를 유치한 것은 미 자본시장에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경영을 통해 노아은행의 장점인 SBA 대출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2기 3년차를 맡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8%로 집계됐습니다. 21일 CNN 방송과 오피니언 리서치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48%, 반대는 4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CNN과 오피니언 리서치가 그동안 했던 설문조사 가운데 201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반대 비율을 넘어선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좀처럼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시한인 핵협상이 타결돼 대이란 경제제재가 풀리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연말까지 50%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팩트 글로벌 에너지는 20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23차 중동 석유 가스 연례회의에서 제재 해제 시 여름철이 끝날 때까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1일 20만 배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수출량이 1일 30만 배럴이 더 늘어나 제재 해지로 증가하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모두 1일 5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1일 100만에서 130만 배럴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최고 50%에 달합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한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거래업체인 비톨은 국제유가가 바닥을 쳤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톨의 이안 테일러 최고 경영자는 21일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출 증가가 올해 후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이미 바닥을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 핵 협상이 오는 6월 최종 타결될 경우 이란산 원유 수출 증가는 빨라야 오는 4분기에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그 시기를 내년 초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달 들어 회복세를 타기 시작해 북해 브렌트유는 이날 현재 배럴당 63달러대, 석유 텍사스 중진유는 배럴당 5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에너지 기간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존 바이넌 부통령과 에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은 미동부 필라델피아 현지의 전력 회사인 페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부 보고서인 4년간 에너지 리뷰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에너지 사업의 안정과 신뢰,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천연가스 수송관을 교체하고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35억 달러를 투입하는 한편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50억 달러가 소요되는 국가에너지 보험 수송관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전기 설비의 현대화를 위한 40억 달러와 이산화탄소와 수송관 관리를 위한 20억 달러의 요구도 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